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도커 김대웅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 초에 밀떡에서 시작한 내용 중에 하나가 F-15K 성능 개량에 4조 5천억 원이 측정이 됐다. 네. 그래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성능 개량했는지 궁금하고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F-15K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애초에 3조 5천억 정도로 책정을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8조 6천억 원을 제시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1조 늘린 4조 5천억 원의 비용을 측정해서 심의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제시한 금액이면 F-15K 우리가 59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당 한 1,400억 정도의 비용, 미국 기준으로 네.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냐? 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개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대략 레이더, 이제 기계식 레이더를 A사 레이더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무 컴퓨터를 교체하고 전자전 장비를 추가하는 정도의 개량을 최종적으로 방사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방사추위에서 결정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가서 이 예산이 맞는지 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정도 금액이면 기획재정부에서 결정 못해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방사추위에서 통과된 정도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사추위만 통과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뭐 시작한 게 없는 단계인 거네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문제는 네. 양쪽이 서로 얘기한 금액이 좀 많이 틀린 거죠. 그렇지. 거의 더블 네. 정도인 맞아요. 네, 더블 정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미국 정부와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 지금 비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비용이 급증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도입 무기 성능 개량 사업을 할 때 보면 보통 2, 3년 전에 가격을 뽑아와요. 견적서를 견적서 미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타나 이런 거 할 때 뽑아봐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 붕괴되면서 이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물가가 장난 아니게 지금 그렇죠. 진짜 다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보통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가격을 부르는 거 보면 뭐 여기도 나왔지만 이제 8조 6천억 불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협상 전 가격이에요.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비싸게 부르느냐? 첫 번째 이제 FMS 대외 군사 판매를 하게 되면 일단 옵션을 최고 옵션으로 집어넣고 거기다 행정 비용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협상을 하면서 깎아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예외적으로 지금 아파치 가디언은 육군이 드랍을 해버렸고 야 이건 안 되겠다 드랍을 해버렸고 이제 공군은 절실한 상황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우리는 방추위에서 4조 5천억의 합의를 본 거고 물론 이제 추후 과정들이 있지만 제가 네. 이제 녹화하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그래도 순탄하게 가고 있다. 아직 뭐 큰 문제 없이 결정된 네. 대로 지금 가고 있다. 방향성은 글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네. 그런 좀 측면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4조 5천억 원을 미국 쪽에서 받아들일지는 또 아직 모르는 거죠.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건 4조 아니에요. 5천억을 그러니까 이제 들고. 가격은 4조 5천억으로 협상이 사실상 끝났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 FMS 과정 그 이제 협상 미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금액을 우리는 정한 거죠. 그 금액은 안 넘긴다. 그러니까 요걸로 합의를 다 본 거예요. 양국 그러니까 이 FMS는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 금액에 합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방추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정 작가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어찌됐든 1조 원 증액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할 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방출이 통과된 이후 요 금액으로 그 증액하는 문제, 네. 요 부분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개량은 좀 확실하게 되는 게 레이더 같은 경우는 A사로 교체하면서 APG-82 이게 F-35A에 탑재된 것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거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F-15 잘 보시면 K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레이더 크기가 더 커요. 그렇죠. 네. 소자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최신 장비들이 들어가야 F-15K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네, 근데 만약 안 한다 그러면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게 뭐 몇 대씩 들어와야 돼요? 그 에이사 레이더 같은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장비들이요? 네, 장비들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대수 플러스로 해가지고 예비를 더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8조 몇 천 나왔던 거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자기네 쓰는 방식으로 여유분을 계산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0.5 더 넣어서. 네, 왕창 집어넣은 거야. 풀옵션으로 항상 해요. 그거를 FMS 할 때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유분 조금만 잡아놓고 나중에 지속 사업으로 또 레이더를 사들이면 사도 되니까. 네. 사업을 나눠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방에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8조 6천억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된 거구나. 항상 그래요. FMS 나오는 가격을 보면 우리 군 예산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너무 그죠. 그래, 네, 차이가 네. 너무 네, 근데 왜냐면 보시면 FMS를 우리나라 구매 결국에는 계약을 해요 다. 아니 우리가 3조 5천억 정도를 사실 측정을 처음에 했잖아요. 네네. 진행했을 때 갑자기 8조로 부르니까 이게 아무리 물가 상승률 그렇죠. 대비해도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맞아.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4조 5조 그쪽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협상하면 계속 내려온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야 우리는 예산 4조 쓸 건데 미국에서 8조 불렀네. 8조 불렀다. 그 와중에 사실 보잉이 다 한 행동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 대외 군사 판매는 미 국방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미 군사 고문단이 있어요. 저스메키라고 미국 한국 군사 고문단인데 그 사람들이 이 FMS 사업을 주로 담당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네. 지금 우리 이 방사청의 입장은 FMS를 사실 선호를 해요. 그리고 그렇죠. 전 세계 여러 나라들도 FMS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기에 대해서 미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개별 업체가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공동 구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의 그 이지스 구축함도 그렇죠. 네. 그 공동 구매 FMS에서 공구. 네, 공구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장비 중에서 보면 미션 컴퓨터랑 네. 그다음 전자전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성능 개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F-15K 들어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거의 20년 거의 됐죠. 임무 컴퓨터가 지금 터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이제 너무 많이 했어. 그 ADCP-2 이 미션 컴퓨터가 제가 옛날에 관련돼서 보잉사 관계자하고 인터뷰했었는데 현존하는 전투기 미션 컴퓨터가 가장 좋아요. 처리 속도나 이 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우수한 미션 컴퓨터고 전자전염비도 이파스가 들어가잖아요. 이파스도 이제 F-15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있죠. 비행기가 엄청 크잖아요. 전투기가 엄청 그죠. 크잖아요. 스텔스 성능이 아주 취약해요. 네. 그래서 커버하기 위해서 전자전 기능을 확 이제 늘렸고 APG-82 같은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는 소자 수는 거의 지금 전투기 가운데 거의 탑 10, 탑 5 안에 들 정도로 네. 거의 보면은 F-15 EX급 장비로 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탑승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급된 장비가 다 EX에 들어가는 그렇죠. 장비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공군 15K는 지금 안 하는 게 뭐냐면 EX는 보면은 무장 파일럿이 추가된 게 있어요. 날개 끝단에 네. 보면 하나씩 더 달아요. 네. 그거는 안 하죠. 우리는. 거기까지 그거 필요 하려면 없으니까. 뭐 또 보강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날개도 보강해야 되고.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 F-15J의 성능 개량 사업의 대수를 줄였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왜 예정된 숫자보다 더 적은 기체만을 개량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보다 좀 더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지 궁금한데요. 7월 15일에 공개된 일본 2025 방위 백서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 업그레이드 수량이 기존의 68기에서 54기로 축소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위 백서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고 네. 며칠 후에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역시 여기도 돈이죠.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1년 시점에 6,465억 엔이었는데 올해 초에 1조 16억 엔. 그러니까 여기도 0.5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와. 이제 그래서 네. 여기는 F-15J의 개량 사업이 우리만큼이나 훨씬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대수를 줄이는 걸로 이제 비용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해안선이 훨씬 넓어요. 그런데 해역도 훨씬 넓기 때문에 통제해야 될 공역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F-15 같은 대형 전투기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랑 비슷하게 F-15J에 장거리 스탠드오프, 공대지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성능 개량 사업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다급한 상황이라
여기서는 업그레이드 대수를 줄이는 걸로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대체기가 있나요? 일본은 F-15J를 한 200기 정도 있고 이 중에 후기에 생산된 거를 일부를 개량하려고 하는 거고 일본이 지금 영국과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G캡. 근데 여기서 나온 전투기가 F-15J의 역할을 대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F-15J의 개량에 약간 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제가 관련해서 일본 커뮤니티를 좀 뒤져보니까 일본이 F-16을 도입할 때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자고 막 그런 이슈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F-3였나?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드랍시키고 F-16을 도입해서 자국산으로 개량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 봐라! 그때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 졸라매고 F3를 만들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네. 참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일본 항공자에도 F-15 기지를 가봤거든요. 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일본의 이제 방공식별구역 자디즈라고 그러죠. 자디즈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항공자에도 자료 보면 깜짝 놀랐는데 자디즈 크기가 얼마나냐면 유럽에 비유하자면 포르투갈에서 폴란드까지예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요. 근데 과거에 일본이 80년대 한번 영공이 뚫린 적이 있어요. 소련 그 배저 Tu-16 폭격기가 오키나와를 관통해서 지나간 적이 한 바퀴 선해 비행.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리고 그 방공식별구역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건 뚫렸던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F-15J 성능 개량 사업이 처음은 아니에요. 214대인가에 있는데 여기 214대를 생산했는데 이제 그중에 사건 사고로 날아간 것도 있고. 네. 그래서 90여 대를 사실은 성능 개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 F-15K하고 일본 F-15J는 좀 차이가 있어요. F-15J 일본이 쓰는 거는 순수하게 공대 공용, 제공 전투기용이에요. 원래 애초 목적대로. 네. 네. 근데 지금 F-15 EX는 보시면 네. F-15E를 기반으로 한 전투기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 뜯으면 일이 커져. 왜냐하면 기체가 다른 네. 모델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같더라도 뜯었을 때 이게 굉장히 비용이 그렇구나.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F-15K 장비 업그레이드 할 때 이게 예산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미국에 어떤 문제냐면 EX가 처음에 대수하고 지금 막 왔다 오락가락해요 계속. 도입 대수가 미군. 네, 미 공군의 도입 대수가 약간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200대로 알고 있었는데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좀 엮여 있고. 그러니까 F-15J를 지금 대체할 수.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F-22 달라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일본 가보면 입급은 돼야 돼. 나라 지키려면 그렇죠. 걔네들도 입급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도 사실 문제가 F-15K 성능 개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만큼의 전투행동 방향을 가진 전투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거의 한 뭐 2,000km 가깝게 작전을 뛸 수 있는 거는 F-15K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 공중무비를 신나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 보면 그 우리 공군에서 항공 촬영하잖아요. 네네. 꼭 F-15K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한미 연합 작전할 때 예를 들어 미국의 전략자산 폭격기 들어오잖아요. 시간에 안 맞춰와 얘네들이 늦게 들어온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F-16 같은 경우는 날고 있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근데 F-15K는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여기서. 빨리 알아줘.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강점이고 그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우리 F-15K는 GBU-28 같은 정말 아주 고중량의 그 벙커버스터도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대체 불가해요 사실은. 일본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고 그 어마어마한 방공 식별구역 지키려면 F-15J 없으면 안 되고. 근데 그렇구나. 문제는 지금 돈을 지금 기하급수로 잡아먹고 있어서 그렇구나. 눈물이 흘리고 있죠 지금. 일본도 1조 16억 엔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용이 상승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비용 대비 좀 효율화를 극대화하자라는 전략 하에 이제 대수를 좀 줄이는 맞습니다. 쪽으로 네. 대안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이제 미국의 8조 6천억 원이랑 우리 네. 4조 5천억 원 사이에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국방 정책이라든지 무기 도입은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잘 모르게 되면 이게 너무 2배 불렀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이게 전투기를 새로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전투기를 한 60대 정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지점이 되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정부 관계자라든지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던 공군 관계자들이 사람들에게 좀 지속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일단 일본처럼 업그레이드 대수를 하나 좀 줄이는 방식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KF21 이제 블록 2 나오니까. 버전이 대략 2028년 정도에 개발이 시작돼서 2030년대에 배치가 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해도 2026년이잖아요, 지금이. 그럼 이제 시작돼도 시기가 대략 겹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도입 사업을 진행한 지가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들어간 거는 2000년 초반 2010년 요 정도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수명도 거의 절반 이상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성능 개량 사업을 해도 한 뭐 4, 50년 쓰지 못하고 20년 정도밖에 못 쓴다 그러면 이걸 또 굳이 해야 되냐는 의견도 상당히 적지 않은 측면이고 마침 이게 KF21의 블록 2 버전의 배치와 또 비슷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는 국산 A사 레이더에 그다음에 이 시기쯤 되면 철룡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개발이 완료될 거고 그다음에 뭐 미티어 같은 미사일도 배치가 된다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F-15K의 임무 일부를 물려받을 수 있지 역할 않을까. 분담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업그레이드 대수를 조금 줄이고 나머지 비용으로는 KF21의 배치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김대웅 의원님, 이 만약에 F-15K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그 장비 업그레이드는 어떤 식으로 지는데요? 그건 우리 일본 사업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 공군이 F-16 업그레이드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공군 정비창에서 했어요. 근데 일본은 F-15J 성능 개량 사업을 미쓰비시가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기업이 하는 거죠. 네. 그 민건비 차이가 확 나죠. 이제 확 나고. 네. 보통 이제 이런 성능 개량 사업을 하면 한 전투기 한 대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번 KF-16 성능 개량도 한 대를 보내서 장비를 막 붙여서 미국에서 테스트를 다 끝내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완성품이 생기면 그거 기반으로 이제 국내에서 다 한 거예요. 그 방식이라든지 매뉴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프로토타입 같이 장비를 달아서 이제 성능 검증을 미국에서 하고 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군 정비창에서 KF-16 성능 개량 사업을 쫙 했죠. 근데 아마 우리도 F-15K 성능 개량도 똑같을 것 같아요. 공군 정비창에서 한 대는 보내서 미국 가서 테스트해보고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공군 정비창에서 F-15 뭐 레이더 꽂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하는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체가 너무 낡은 애라 이거 적용하기가 좀 빡세고 또 한 가지는 미쓰비시라는 방산 기업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비싸죠.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그리고 이게 또 보잉하고 또 이거 미쓰비시가 같이 해요. 따블이네. 복잡해. 우리 사업하고 좀 얘기가 달라. 구조가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땡기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참고 말씀하면 일본의 방산 획득의 가장 큰 문제가 상사들이 껴있어요. 항상. 물산. 물산. 상사들이 다 껴있어. 그러니까 이런 레이더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다 그런 에이전트들이 껴있어요. FMS를 하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그 로키드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일본은 약간 그런 폐쇄적인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런 폐쇄된 문화가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렇죠.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 일본하고 하는 방식은 이제 좀 다르네요. 좀 사업 방식이 좀 틀리다. 일본 좀 많이 띵겨 먹으려는 지금 약간 그런 게 자기끼리. 있고, 많이 띵겨 먹으려는 게 좀 있고. 우리 어차피 공군 정비청에서 하니까 돈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일본처럼 무슨 기업이 맡았다 그러면 카이 비슷한 사단이 날 수도 있었 뻔했죠. 근데 보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공군 생각은 F-15K 이제 이런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만 하고 수명 연장은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수명 연장은 또 없어요. 일본도. 지금 전장면 넣는데도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F-15K 성능 개량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돈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효율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업그레이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똑똑하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